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10월 고2 모의고사 내신용 대비 내신 대비용 강의입니다. 먼저 자료는 더보기란에 링크에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일단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은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모칸. 그것은 그 부분은 빈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 되어 있는 부분은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한 문장이고요. 밑줄은 문법이 나오거나 또는 연결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 표시해 놨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동의어들 적어놓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10월 20번에 나왔던 주장 문제죠. 원래 주장의 답을 보면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는 게 바로 수학적 맥락에서 함양돼야 된다. 참 말도 금방 이해 안 되게 써놨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여러분 보시면서 당황했죠. 첫 번째는 중간고사, 대부분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9월에 끝난 학교로 쏠 수 있긴 하지만은 그 중간고사 대비하는 직전에 대부분 이제 직전에 모의고사 보다 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써. 두 번째. 근데 또 시험이 또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이번에 제가 이 모의고사 지문들을 내신 대비용 분석하면서도 여러분들 저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시간 좀 많이 투자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한글을 읽어도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주장이면 보통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한 번만 더 보세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수학적인 그것도 맥락에서 함양돼야 된다. 소재가 3개죠.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수학적 맥락.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는데 무조건 오케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학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깔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해도 거시기 하죠? 네, 봅시다. 그 다음 전 문장 읽어보면은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그 다음에 means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죠. 요즘에 투부정사 주어 많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투부정사를 주어로 쓴 거죠. 동명사로 바꿔도 상관없죠. 수학적으로 literate. 자, literate는 읽고 쓸 줄 아는. 여러분 그 자료 설명 조금 더 해드리면은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단어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걸 그냥 옮겼는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literate는 읽고 쓸 수 있는인데 사실 이 지문에서는 배석을 보시면은 수학적 문해력이 있는 문해력이 있는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맥락에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문해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critically 비판적으로 bearing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ear가 무엇을 지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bearing은 관련성. informed decision, informed 이거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inform이라는 동사가 정보를 알려주다고요. informed니까 그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 deal with는 뭔가를 다루고 처리하는 거고요. interdisciplinary, inter라는 게 서로 이런 말이고 discipline이 학문 분야를 disciplin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interdiscipline은 학문과 학문 분야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이 글에서는 범교과적인. mirror가 동사를 쓰여서 뭐를 반영하다. innovative 자주 나오죠. 혁신적인. navigate.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되죠. 원래는 바다에서 항해하고 비행기에 항해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는 게 탐색하다. quantify. quantity가 양이니까 quantify는 수량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서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과 3개를 3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generalize는 일반화시키다. qualitative. quality가 질이잖아요. 그 질적으로. along with는 뭐뭐과 함께 context는 맥락이나 상황. excuse는 동사할 때는 용서하다고요. 명사할 때는 변명이죠. 그 다음에 explicitly는 명시적으로 이란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수학적으로 literate. 읽고 쓸 줄 안다고 하면은 내용이 전달 안 되니까 문해력이 있는.
수학적 문해력이 있는 게 뭐냐? 요즘 문해력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글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력이죠. 수학적인 이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한다.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투부정사 명사형법이죠. 자, 뭐에 대해서요? About societal issues. societal 사회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on which부터 금이네요. on which mathematics has bearing. 자, bearing 아까 말한 것처럼 영향 관계인데 앞에 have가 있죠. 그 다음 bearing 있죠. 그 다음에 앞에 on이 있죠. have 다음에 bearing 다음에 on을 쓰면 어디에 영향을 주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수학이 영향을 주는 그 다음에 선행사 사회 문제. so as to가 뭐뭐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랑 같죠. 뭐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 make informed decision. 정보에 근거한 결정. 그러니까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충분히 정보를 바탕으로 까는 결정을 하는 거. about 뭐에 대해서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즉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바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결정 아니고 충분한 정보 근거 결정을 하려면 바로 수학이 영향을 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비판적인 생각 능력이 있어야 돼. 바로 이 첫 문장에 위에 주장의 답이었던 내용이 사실 소재가 다 들어있죠. 네, 1번이 바로 topic sentence 주제문이에요. topic sentence입니다. 자, mean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mean 다음에 being 동명사가 나왔는데 이 지문에서는 둘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mean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할 의도가 있다고 mean 다음에 동명사가 뭐뭐하는 것을 의미하다인데요. 일단 원어민이 쓴 거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의어를 빼먹었는데요. critically의 동의어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좀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discreetly라는 말, 신중하게라는 말, 이것도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ensibly, 분별력 있게 현명하게라는 유명한 단어죠. 이런 단어들이 critically랑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맥락상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뭐 확인하면 돼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 되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have bearing on이 앞으로 간 것이다. bearing 대신에 impact나 implication을 써도 have impact on, have implication on에도 똑같은 거고요. informed 과거분사 썼다는 거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dealing with such complex problems.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그 다음에 through 뭘 통해서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학문 간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의 접근 방법, 이때 명사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mirroring real world problems. 현실의 문제들을 미러링, 반영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그러므로 단수의 require 쓰고요. 뭐를 요구하냐면 innovative ways, 혁신적인 방법들을 요구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planning and organizing,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구성하는 것. mathematical teaching method, 수학적인 학습 방법, 일명 수학적 교수법을 잘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로 한대요. 자,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많이 느끼죠. 도대체 내가 이 수학 공부해서 나중에 뭐에 써먹나.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적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근데 필요하다는 거죠. 미러링 대신에 reflect 또는 contemplate, 이것도 숙고하다는 뜻으로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아무튼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네요. navigating a world,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탐색하는 것, 즉 또는 사실 탐색하다보다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더 어울리죠.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being able to 뭐뭐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했지만 mean 다음에 투부정사와 동명사,
사실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같다. quantify, 수량화시킬 수 있는 것.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동사원형이죠. measure, 측정하는 것. estimate, 견적을 내는 것. classify, 분류하는 것. compare, 비교하는 것. find patterns, 패턴을 찾아내는 것. conjecture라는 말은 추측하다인데 아까 단어장에 못 본 것 같네요. 추측하다. 써주시고요. justify, 정말 많이 나오죠. 정당화하다. 그 다음 prove는 증명하다. and generalize, 그리고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be able to 부정사죠. within critical thinkings, 비판적인 사고 안에서. and when using, when ing 분사구문이죠.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쓸 때. 그러니까 critical thinking 안에서 앞에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를 쓸 때 이 동사들 할 수 있다. 됐죠? and 앞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and 뒤에는 when ing 분사구문이지만 둘 다 꾸미는 말로 1번,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잘 보면은 네, 얘네들이 바로 수학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퀀티파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수학적 방법인데 나머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얘네들이 수학적 방법이구나. 여기까지는 수학적 방법 위에 있는 mathematical teaching method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뭐 한다고요? 비판적 사고. 꼭 빼먹지 말란 얘기죠. Therefore, 그러므로 연결로 들어갔죠. Making distance, 결정을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Even qualitatively, 그 다음에 is가 동사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네, 오타를 했어요. 아니, 오타가 아니고 무슨 하여튼 잘못 썼는데 여러분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놨는데 제가 지워주시고 네,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병모롭게 해서 죄송해요. 원래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갔어야 되냐면 어디 봅시다. 글자가 네, 그게 아니고 의사 결정이 너무 큰가요 글자가? 의사 결정이 아무리 정성적이라도 이거예요. 이걸 썼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엉뚱한 걸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세요. 고쳐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It'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아요. Without, 뭐가 없으면 without ing 뭐 하지 않으면 using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 수학과 비판적 사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not이 있고 without이 있어요. 일명 이중부정이죠. 그럼 긍정으로 수학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의사결정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뭔가 이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퀄리티와 관계 있는. 그래서 아무리 정성적이라도 퀄리티랑 관계 있더라도 이거예요. 그렇다 해도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은 정량적 수단이잖아요. 이 정량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계속 같은 말이죠. 달라진 게 없어요. 따라서 teaching mathematics,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should be done, be done, 수동태 들어갔죠? 이루어져야 돼요. in interaction with critical thinking, 바로 비판적 사고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along with 무엇과 함께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과 함께 의사결정하는 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interaction 대신에 interplay 또는 coordination이 들어가도 돼요. 됐죠? They can be developed. 그것들은 develop 될 수 있다. 뭘로? Into the mathematical context. 수학적 맥락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대. 여기서 그것들이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이 의사결정 이것과 비판적 사고 어디 있나? 내 앞에 있는 이 두 개. 이 두 개 얘네들이 수학적 맥락이 될 수 있어. So that을 붙였으면은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라는 결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래서로 보시면 돼요. 컴마 다음에 소로 that은 보통 그래서라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there is no excuse,
어떠한 변명도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to 전치사고요. to 부정사, do not explicitly support.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안에 부사가 중간에 들어갔죠. 이때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부사형법 중에서 판단의 근거에 해당해요. 판단의 근거.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판단했죠. 명시적으로 support student to develop them. 학생들이 그것들을 기르도록 명시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그거를 하지 않은 나시니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반드시 서포트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임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아까 그 대이죠. Decision making과 critical thinking입니다. 됐죠?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나 의사결정을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걔네들이 수학적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부터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하려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데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는 게 수학적 맥락이다. 왜냐하면 수학적 맥락에서는 이렇게 quantified measure가 가능하고 또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그거는 과학도 정확성 제고가 이루어지는 거, 그죠? 과학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과학 얘기는 없지만. 됐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지문 보겠습니다. 밑에 단어 먼저 보시면은요. stingy라고 하면 인색간이고요. generosity는 관대함. booster 시켜주는 것, 뭐 강화제. praiseworthy. praise가 칭찬, worthy가 가치가 있는 합쳐서 칭찬할 만한. pleased, ed가 들어가고요. 즐거운. entirely, 전적으로. generosity의 형용사죠. 관대한. various는 다양한, virtue는 미덕. courageous, 용기 있는. stable은 안정적인. moral, 도덕적인. as opposed to. 원래 oppose라는 동사가 뭐뭐에 반대하다죠. 뭐뭐가 반대로. impulse, 충동. instant는 즉각적인. feel은 알력을 말합니다. 원래 문제였던 하미추론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바로 이 밑줄 부분이 뭐였느냐? Good traits come from. 좋은 특징은 어디서 나오냐면 established behavior. 이미 확정된 행동, 기존의 행동. Not from a single action. 하나의 행동으로부터가 아니다.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첫 문장 보시면 Imagine that. 상상해보세요. Your usually stingy friend. 당신의 평소에는 인색한 친구가, 그러니까 돈 안 쓰는 친구가 delights. 여기서 이제 기뻐하다는 동사죠. 이 ing 뭐 할 때 기뻐해? In buying you your Christmas present.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때. After taking a generosity booster, 뭐 하고 난 다음에 관대함 강화제를 약인지 복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돈 안 쓰거든요. 그러다가 관대함 키워주는 약을 먹고 나서 선물을 사줬어. 그러고 기뻐한단 말이야. How would you feel? 어떤 기분일까요? Undoubtedly, 틀림없이. There is something praiseworthy. something이나 somebody는 형용사 뒤에 붙여 칭찬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 about 뭐에 대해서 the action,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선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친구, 좋은 친구야. 그럼 You'd be pleased to receive the gift. 당신은 기뻐하겠죠? 그 선물을 받아서. to 부정사가 pleased, 감정 뒤에서 원인으로 쓰인 거죠. 뭐뭐해서 기쁘다. 기쁘다 그럴 때 수동 쓰는 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You'd say thank you. thank you라고 말하고는 mean it. 진짜로 그런 의미를 의도로 하겠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his change of heart. 그의, 즉 너의 친구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원래는 stingy였는데 generous로 바뀌었잖아. 그것은 is not entirely satisfying.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체와 낫이 합쳐진 걸 부분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뭐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불만족스럽다 이거죠. 이제 satisfying 역시 ed가 들어가면 안 되고 ing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비슷한 말로 contenting이라든가 gratifying이라는 말도 만족스러운이죠. according to 자 하고 누구누구에 따르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Zagzebski.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격으로
미국의 철학자인 잡자스키에 따르면 He's not really generous. 그는 즉 너에게 선물 사준 친구는 실제로 관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스틴지했으니까. When he praise someone's character. 우리가 어떤 사람의 캐릭터라 그러면 뭐 인격도 되고 됨됨이, 뭐 인품 이런 거죠. 성품. 그 성품을 칭찬할 때 We use words for various virtue. virtue가 미덕이죠. 다양한 미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generous, 관대하다, kind, 친절하다, courageous, 용감하다 이런 뭐 좋은 말들 쓸 거 아니에요. A person who 관계대명사 꾸미죠. gives one gift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하나의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은 즉 아까 그 친구 같은 사람은 isn't generous. 관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약 한 번 먹고 잠깐 사람이 바뀐 거죠. 선물 한 번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instead 연결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연결어 중에 하나입니다. 100%는 아닌데 90%는 주로 부정문 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100%는 아니에요. 바로 앞에 보시면 관대하지 않다. 그 대신에 즉 관대한 대신에 읽어보면은 generosity is a stable part. 관대함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부분. 무엇에? person's moral identity. 그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이 무슨 부분이다? 안정적인 부분이다. 뭐하지 않고, 네, 이제 밑에서 나오고 좀 일시적이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instead는 관대하지가 않아. 선물 한 번 줬다고 관대하다고 볼 수 없고 대신 원래 관대함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nstead 대신에 rather라고 쓰기도 하죠. 이 연결사가 나오는 문장 넣기로 많이 내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동격으로 앞에 있는 도덕적 정체성이 뭔지 동격으로 즉하고 설명이죠. emotional habit, 감정적 습관이에요. 관계대명사 꾸미죠. 그 습관은 that is part for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일부인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하죠. 당신의 일부이다. 보통 이런 거를 아까 그 누구죠? 캐릭터랑 비슷하게 읽으면 돼요. 당신의 현재 상태, 뭐 who you are, who they are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현 상태라고 읽기도 하고 너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네 모습이라고 읽기도 하고. 즉, 네, 바로 정체성이죠. 도덕적 정체성은 너의 원래의 모습, 너의 정체성의 일부란 말이에요. part, 일부란 말입니다. Who you are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기도 하죠. Who are you가 만들고요. 중요한 말은 이제 stable, 그 steady라고 쓰거나, 그러니까 꾸준한, 그런 perpetual, 영구적인이라는 말, 이것도 괜찮고요. 또는 모두 돼요. persisting, 지속적인, 또는 뭐 maintained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말도 되죠. 기타 등등. 일시적이면 안 되는 거고요. There's 따라서 virtuous, 미덕은 요게 주어고요. As opposed to 뭐가 반대로 non-typical impulse. typical은 일반적 전형적인이고 non이니까 비전형적인이라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린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impulse는 충동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충동이 뭡니까?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충동과는 반대로 미덕이라는 것은 the result, 무엇의 결과예요? Your personal history, 당신의 개인의 역사의 결과다 그랬어요. 히스토리 대신에 chronicle, 연대기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그 다음 background, 성장 배경이란 말이거든요.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이 네모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만하다는 거죠. Their part, 그것들이 뭐예요? virtuous, 미덕이라는 것들은 뭐의 일부냐면은 who you are,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신의 원래 모습, 당신의 원래 정체성의 일부다. as, 이때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their part, 그것들은 뭐의 일부예요?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어떻게 당신의 캐릭터 지금의 성품이 형성되었는지 수동태 썼죠.
그것의 일부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너의 인품은 과거의 너의 삶을 반영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상 11번 문장이 키 센텐스,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빈칸 나올 만한 이유 아시겠죠? Instant virtue, 즉각적인 미덕은 is therefore impossible.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즉각적인이라는 말이 뭐 prompt 또는 자 뒤에 거 두 개는 transient라든가 fleeting이라는 말은 일시적인이에요. 그것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일 정도로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누구랑 반대겠어요? 아까 그 stable이랑 반대잖아요. 얘네 아이고 너무 정신이 없죠? 어떻게 다른 걸로 stable하고 이 transient하고 반대로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아까 친구가 제너러시티 부스터 먹고 갑자기 친절해졌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죠. 즉, 이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죠. popping a pill. 필이 알약이고 팝이란 쑥 들어가거나 쑥 나오는 건데 먹이는 거죠. 먹는 것은 cannot make you a better person. 당신을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즉 여기서 popping a pill이 바로 일시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뭐냐? 좋은 성품이라는 거는 기존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행동이 바로 스테이블이죠. 싱글 액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싱글이 여기서 바로 인스턴트가 되는 거죠. 내용 정리가 되시나요? 21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는 22번 지문이에요. 원래 문제였던 요지를 읽어보면 측정은 이미 정립된 이론들을 토대로 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기존의 이론들. 그걸 깔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To determine the mass. mass가 질량. 단어부터 볼까요? 까먹네요, 자꾸. mass가 질량이죠. 덩어리도 되지만. balance는 이 글에서는 저울이고요. 특히 천칭 저울. 그 다음 weigh라는 말이 무게가 아니라 동사제요. 무게가 나가다. complicated는 복잡한 measure. 측정하다죠. roughly는 대략. involve 포함하다. theory 이론. period는 주기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공전 주기가 돼요. 그 다음에 calculate는 계산하다. equation.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많이 만나죠. 방정식. unmediated. mediate가 누군가가 중간에서 끼어서 연결해주는 중재를 하는 거고요. on이 붙어서 중재가 되지 않은 거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는. estimation은 추정. property. 속성, 특성이라는 뜻도 있고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거고요. magnitude. 크기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너리 스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가 bicycle, 바이가 둘이라는 뜻이죠. 쌍성이죠. 쌍둥이 별. 첫 문장 보면은 to determine the mass,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에? by bowling ball, 볼링공에. 또 부정사 맨 앞에 뭐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I might put it on to, 나는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balance, 저울에 올려놓고. compare it with the known mass. 바로 그 볼링공을 이미 알려진 질량과 비교를 할 수 있어. compare A with A와 B를 비교하는 것이죠. known이라는 거검사가 질량금이고요. such as 예를 들어서 a number of meter cube. cube는 입방체,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주사위 생각하면 되죠. 금속으로 만든 정육면체에 넘버는 여러분 알죠? 더 넘버 아닌 거지. 뭐예요? 수만원이잖아. 그 다음 each weighing 앞에 있는 큐브를 꾸미는 현재 분사고요. 각각 무게가 나가는 1g, 10g, 100g. 그러니까 양팔 저울에다가 한쪽에는 볼링공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10g짜리, 100g짜리 뭐 5개, 10개 올려놓으면 무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weighed라고 쓰지 않고요. weighing이라고 써야 돼요. 딱 봐도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죠. 원래 자동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things get much more complicated. 이때 thing은 물건이 아니라 그냥 상황은 이런 거죠.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진다. get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하게 되는 거죠. 멋지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고요. 만약에 I want to know, 내가 알기를 원하면 무엇을? The mass of a distant star.
좀 멀리 있는 별의 질량을 알려고 그러면 이런 볼링공 측정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How do I measure it? 내가 어떻게 그것을 멀리 있는 별을 측정을 할까? We can roughly say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Measuring the mass of a star.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involves various theories.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한다는 거.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involve 대신에 engage도 되고요. 또는 전혀 다르게 result to, turn to는 뭐뭐에 의존하다. 또는 employ, 채용하다. 근데 보통 학생들 현장에서 수업해 보면은 employ를 사람하고만 연관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용하다라고도 그냥 쓰기 때문에 출제가 될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If I want to measure, 내가 만약에 측정하길 원하면 the mass of a binary star, 쌍둥이 별의 무게 질량을 측정하기 원하면 we first determine, 우리는 먼저 결정해요. 뭘 결정하냐면 center of mass, 질량의 중심을 between the two stars, 쌍둥이 별의 그 사이에. Then 그리고 나서는 their distance from the center, 바로 그 두 개의 별의 센터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 거리는 we can then use,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together with 뭐뭐과 함께 value, 여기서는 value는 가치가 아니라 값이죠. 측정값 이런 거. 값과 함께. 무슨 값이냐면 for the period. 이때 period는 공전주기예요. 그 별의 공전주기 생각하면 돼요. 그것의 값어치와 함께. And a certain instant of Kepler third law. 자, 그리고 어떤 사리, 케플러 제3법칙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 마지막에 나왔죠. Calculate the mass. 그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케플러의 제3의 법칙이 뭐냐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 문제 풀면서 알 필요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케플러의 세 개의 법칙 중에 제3의 법칙이 조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읽어보면은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 곱하기 2 한 거는 그 행성의 타원 궤도의 긴 쪽, 타원이니까 이제 짧은 쪽과 긴 쪽 있죠. 그 긴 쪽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뭘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in other words, 연결사, 즉 다시 말해서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measure the star mass,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we measure other quantities, 우리는 다른 그 양이 여기서 질량이겠죠? 측정을 하고요. and use those value, 바로 그 값을, 그 정량 값을 이용을 해요. together with 무엇과 함께 certain equation, 바로 이제 방정식과 함께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calculate the mass,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방정식이 나왔어요. 방정식이란 말 고3 모의고사에서 예전에도 수능인지 모의고사인지 헷갈리는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많이 냈습니다. 빈칸 이런 거 잘 냈거든요. 뭐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A 대 B가 있고 C와 D 대 D와 같다. 아시죠? 여기서 B도 알고 C도 알고 D도 아는데 A만 몰라. 그러면 A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둘의 관계와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 매스는 모르잖아요. 스타 매스 모르지만 다른 값을 여기서 말했던 중심, 거리, 그 다음에 공전주기 이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오니까 A를, 즉 별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알아내시면 되겠죠? 저는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Measurement is not simple. not a 법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측정이라는 것은 simple, 간단하고 단순하고 and unmediated, 중재가 없는 estimation, 측정이 아니다. 자, 뭐의 측정이에요? Independently existing property. 존재하는 특성 해도 되고 existing은 보통 이제 기존에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요. existing을 independently가 꾸미죠. 그래서 부사 ly가 들어가죠.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그 특성들,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측정하는 거 그거 아니고, 자, 그거 진짜로는 뭐냐면은 determination of a certain magnitude, 어떤 규모값, 크기의 결정이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결정하냐면은 before the background. 자, 이 부분은 약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배경의 앞에 이게 뭘까? 무엇의 배경이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of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 accepted 과거분사 들어가죠.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인정한 바로 그 법칙들, 이론들 수많은, 그죠? 그것들의 배경 앞에서. 그럼 배경 앞에서가 뭐냐?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before the background를 통째로 against라고 써도 되고, 이 against가 바로 뭐뭇을 뒷 배경으로거든. 더 쉬운 거는 바로 뭐뭇을 근거로 based on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이미 과거에 인정된 이론들, 이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원래 그 유지였던 것처럼 어떤 걸 측정할 때 완전 모든 걸 다 우리가 새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훌륭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깔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래요? 자, 그래서 unmediated는 나올 만한데, 물어볼 만한데요. unaided라고 해도 되고, 또 self-contained, 이게 몇 년 전인가, 한 7, 8년 전에 수능에서 아주 학생들 머리 깨지겠는데, 이게 독립된이란 말입니다. 독립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반대겠어요? 반대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unmediated 된 것과 그 다음에 이 뭐뭇을 뒷배경으로 한다가 반대잖아요. unmediated는 혼자 하는 거고, 여기서는 다른 배경, 선배들의 배경 깔고 가는 거고 반대죠. 그래서 요 부분은 물을만 하고, accepted 대신에 established나 accumulated 누적된, 이것도 유사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또 수능에서도 나오고 EBS에서 자주 나오는 거인의 어깨 위에, 이거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거인의 어깨 위라는 말이 바로 기존 연구자들의 덕을 보는 거죠. 기존 연구자들 덕분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 지문에서는 마지막 7번이 주제문, topic sentence고요. 앞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로 보면 됩니다. 볼링공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예시. 글의 구성은 단순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independently 대신에 respectively, 존중 아니고 respectively가 각각, 그 다음에 separately라고 해도 되죠. 자, 그래서 22번 설명 마칩니다. 23번 질문 볼게요. 단어부터 봅시다. neuroscience, 뉴로가 신경, science과학, 그 다음에 신경과학, constantly, 꾸준하게 또는 끊임없이, strive for, strive만 쓰면 노력하다고 for가 붙으면은, 자, 뭐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뭘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homeostasis, 항상성이란 말이에요. 항상 똑같은 거. define, 정의하다, compensatory mechanism, compensation이라는 compensate라는 동사가 보상하다, 보충하다죠. 메커니즘이 기제라고, 보통 우리말로 기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기제라는 말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메커니즘이죠. 보상 기제. 쿠션이 원래 우리 명사로 푹신한 거 깔고 베는 그건데, 동사로는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완충하다. be capable 뭐 할 수 있다고요? reliant, 의존하는. 어느 나라들은 서로 스케일, 이 글에서는 스케일이 규모가 아니라 저울이에요. 사실은 저울이라는 뜻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rrespondingly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psychiatrist는 정신과 의사고요. attempt는 시도나 시도하다. escape는 피하다. miserable 비참한. component는 구성 요소. neutral 중립에. 가끔 neutral하고 neuro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neutral이 중립입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은 counteraction of pleasure and pain. 즐거움과 고통에 in maintaining stability. 안정성을 유지할 때 즐거움과 고통이 counteraction. 반작용한다 이거죠. 반작용이라기보다는 이 글에서는 뭐랄까요?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읽어볼게요. Based on discoveries neuroscience. 신경과학에서 여러 가지 발견에 근거해서 pain and pleasure are formed. 고통과 즐거움은 are formed and processed. 둘 다 수동태 썼죠? 형성되어지고 process. 처리하다의 수동태. 처리되어진대요. In the same area of the brain. 뇌의 같은 부분에서. 원래 고통이랑 즐거움은 반대인 것 같은데 같은 뜻 처리된대요. Our bodies constantly strive for homeostasis. 우리의 몸은 항상 항상성을 strive for 얻으려고 그래요. 항상성이 뭔지 설명에는 which is. 참고로 이거는 is로 끝났지만 단수예요. 그래서 이 제작 is defined. 뭘로 정의되느냐면 as the balance bodily function. 우리 몸 신체 기능들의 균형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거래요. 아, 그렇군요. 컴마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뭐 항상 얘기하는 계속용법이고 계속용법에는 대에서 쓰지 않죠. 그런 거 뭐 잘 요즘에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수동태고요. Without the body's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 뭐가 없이 우리 몸에 효과적인 보상기제가 없이 그 보상기제가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주는 이번에도 내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may cushion potential highs and lows. 잠재적인, 쉽게 말하면 있을지도 모르는 high와 low를 쿠션 해줄 수 있는, 즉 완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상기제. 이게 없으면 we would not be capable of surviving.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쿠션 해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보상 기제가 누구랑 같은 거겠습니까? 바로 homeostasis랑 같은 거죠. 그죠? 쿠션이란 말 대신에 뭐 buffer, 우리 버퍼링이라는 말하자 완충하다. 그 다음에 offset, 이거는 벌충해주다, 상쇄시켜주다라는 말입니다. high가 여기서 아까 그 어디 있었죠? 이 pleasure를 말하는 거고 low가 pain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다 그거를 완충해 주는 거. 그래야지 homeostasis가 생기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Pleasure and pain are alike. 즐거움과 고통은 뭐랑 비슷하냐면 two sides of the same coin.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래서 걔네들은 they seem to work together. seem to 부정사죠. 함께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And heavily reliant. 엄청나게 의존해요. one another, 서로 and keep balance,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건 협업이라는 얘기죠. 콜래보레이션 얘기하는 것이죠. 4번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topic sentence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아까 이제 제목의 주제에서 counteraction이 나온 것이죠. If you imagine pleasure and pain, 만약에 당신이 상상하면 즐거움과 고통을 그 다음에 as 뭐뭐로 써죠? 어떤 동사 다음에 A 다음에 as B 나오는 거 많이 흔하죠? Two opposite points on a scale. 두 개의 반대의 점이에요. scale, 저울 위에서. 그 양팔 저울의 양쪽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한쪽에는 즐거움 올려놓고 한쪽에는 고통 올려놓는 거 하면은 you can easily understand. 당신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절. As one of the 2 points rises. 이때 as는 접속사고요. 뭐뭐 하면서 비례의 뜻이 되겠죠.
두 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rise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원이 주어고 rise가 동사고요. 또 rise는 여러분 뭐 자동사로 공부 많이 했잖아요. raise가 아니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 거예요. rise는 올라가다, raise는 몸을 올리다죠. The other must correspondingly fall. 반대편께 corresponding, 거기에 맞게 떨어져야 돼. 마치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야 되죠. 지금 고통과 즐거움이니까 단 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를 뺀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잖아요. 원하다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correspondingly 유사어로는 accordingly라든가 proportionately, 비례해서 이런 말이고요. We've all heard this expression.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어.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여기에는 속담인데요. 속담 내는 학교들 있죠. pain은 아까 나왔던 그 pain 똑같은 거라면 gain이 뭐겠습니까? 근데 이 gain이 pleasure를 뭐 얘기한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은 공존관계, 콜라보레이션 관계잖아요. Well, according to psychiatrist lemke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there may be some truth.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These words, 이런 말, no pain, no gain은 진짜 맞는 말일 수 있다 이거죠. She says that.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our attempt to escape being miserable. 투부정사가 attempt 꾸미고 있죠. 비참해지는 거에서 피하려는, 도망가려는 우리의 시도들은 are in fact 빼면은 are making, 진행형이죠. 실제로는 making us even more miserable,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소수령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escape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요. 그거는 제가 동의어로 써는 뭐 evade, avert 다 마찬가지인데요. 투부정사 안 씁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being miserable. miserable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수일치 간단하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죠. 오형식이잖아요. make가 동사할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는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참하면 피하려고 하는 게 더 비참하게 만든대요. 그 피하지 말고 고통을 즐겨라. 마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ourselves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적어, 주어가 아니죠. 우리의 시도가 주어잖아요.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뭐뭐이다. 여기 이제 y가 들어가면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유가 뭐냐면 고통은 실제로 an essential component, 필수 요소예요. ability, 우리의 능력을 꾸밀 때 투부정사죠. To maintain a neutral state, 중립 상태를, 이때 state는 상태입니다.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바로 우리 몸의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필수 요소란 말이에요. And allowing i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 이때 그것이 바로 고통이죠. 고통을 피하지 않고 허락하는 게 will in turn, intern이 중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런 뜻이죠. 허락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reset our internal scale, 우리의 몸속의 스케일, 이것도 저울이죠. 저울을 리셋 시킵니다. Back to the balance, 다시 균형에 맞게. 여기서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글에서. 네, 바로 이것도 아까 그 어디 있었죠? 네, 저 위에 있네요. 엄청 멀리 있네요. 이것도 항상성이죠. 이것도.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 중요하고요. essential 대신에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되는. 또 imperative도 비슷한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지한다기보다 중립 상태가 이제 homeostasis라고 보면 돼요. 그럴 때는 고통이 꼭 있어야 된대. 여러분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통이 좋은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no pain, no gain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엄청 괴롭잖아요. 하지만 그 괴로움을 이겨내면
즐거움이 오죠? 안 즐거워요? 즐겨야 돼요. 그 깨달음의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아니에요. 재밌어지진 않아요. 네, 그냥 하고 싶어지면 좋은 거지 뭐. 자, 그래서 23번 설명 마칩니다. 계속해서 24번 지문 보겠습니다. 밑에 단어 먼저 보실게요. manufacturer, 제조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업체도 되고요. 그 다음에 masterfully, 말 그대로 마스터답게, 능숙하게 이거죠. 능숙하게. 그 다음에 so는 씨를 뿌리다. doubt, 의심. adequacy, adequate가 충분한, 적절한. 명사용으로 적절성이나 충분함이고요. current는 현재의. it이라고 하면 원래는 가려움인데 이 글에서는 뭐 욕망이나 갈망. 그 다음에 genuine 하면은 진짜의. confine, 제한하다, 어디에 가두다라는 뜻이고요. companion은 함께하는 동료 또는 동행. spill over, spill이 엎질러지는 거, over는 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넘어간다, 넘치다. aspect는 측면. fridge, 보통 이제 refrigerator라고 하는데 fridge라고 해도 냉장고가 되고요. march, 행진, 앞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disturbing, 불안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utter라는 말은 형용사할 때는 완전한이고요. 또 동사도 있죠. 동사할 때는 발언하다 이런 말이고요. efficacy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효율성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뜻은 효능감, 효능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istinction 많이 나오죠. 구별도 되고 차이도 되고요. 그 다음에 blur 그러면 흐릿해지다. shift, 동사와 명사 둘 다 뭔가 변화와 관련 있죠. financial, 재정적인 또는 금융의. priority, 우선순위고요. prior라는 말이 먼저 이런 말이잖아요. in favor of는 favor니까 누구의 이익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나 누구에게 유리하게 또는 뭐뭐를 지지하여. logical, 논리적인. argument는 주장. ceaseless, seize가 멈추다고 less니까 멈추지 않는. compelling, compel은 강요하다죠. ing 붙여서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니까 강력한 이런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떨 때는 설득력 있는이라고도 쓰이죠.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였던 제목이 뭐였느냐? 새로운 것으로의 대시. 진정한 필요인가? versus 아니면 steered, 조종되어진 욕망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필요로 하는 게 진짜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휘둘려진 건지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첫 문장 보시면 manufacturers masterfully sow seeds.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능숙하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뭐의 씨앗이에요? of doubt, 의심의 씨앗입니다. 그 의심은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the adequacy of current devices.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장치들의 그 적절성, 충분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뿌리는 게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1번이 이 글의 topic sentence 주제문이에요. 자주 나왔던 예전의 기사 중에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뭐 1년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꾸더라. 18개월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과연 적절한가 의심이 들어. 별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바꾸고 싶죠. 그러면 내가 물건 바꾸고 싶으면 누가 제일 좋아요? 제조업체. 삼성이 돈 벌고 그럴 거 아니에요? Suddenly, the phone that. 자, 갑자기 전화기인데 무슨 전화기냐? Was your lifeline a year ago? 여기까지죠. 관계사절이고요. 1년 전만 해도 당신의 lifeline. 원래는 구명밧줄인데 뭐 생명선, 생명줄, 목숨과도 같은 이거죠. 그랬던 폰이 is now a museum piece. 뮤지엄 피스, 박물관에 있는 물건이 뭐냐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캐캐묵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unable, 그냥 꾸민다고 보면 되겠죠. 형용사 썼는데요. unable to keep pace with. keep pace with 누구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예요.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 바로 열심히 외울 필요가 없죠. pace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피스가 이제 페이스죠. 페이스는 발걸음 속도니까 뭐뭐과 보조를 맞추다. 만약에 필기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요. With your digital demand. 당신의 디지털 요구, 디지털 수요에 이제는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 물론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스마트폰이 뭐 1년 만에 기능이 확 떨어지진 않잖아요. And thirst 따라서 itch to upgrade begins. to upgrade,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 itch, 가려운 욕망이 그 다음에 begin, 시작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 되는 것이죠. often before, 자주 뭐 이전에 there is a genuine need. there is 동사죠. 진정한 필요나 수요가 있기도 전에. 1년 만에 핸드폰 바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도 바꿔야 되나. 또 신제품 광고 보면은 막 사고 싶죠. This cycle isn't just confined. not과 just는 not only 그럼 이제 원래 보들수록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사이클 주기는 단지 is confined 수동태죠. 어디에 제한되는 게 아니냐. Our digital companion, 우리의 디지털 동반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이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 표현 많이 써요. 뭐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뭐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It spills over into. 바로 그것은 이 주기는 그러니까 바꾸는 주기 어디로까지 번져나가느냐. Almost every aspect, 거의 모든 측면 of consumer electronics. 일렉트로닉은 전자제품이죠. 소비자 전자제품들. 참고로 almost가 every를 꾸미죠. 거의란 뜻으로 most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from이 보이고요. to가 보입니다.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 나열하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스마트 프리지, 스마트 냉장고까지 위에서 말하는 폰 말고도 이런 게 모두가 교환 주기를 자꾸 땡기게 되는 거죠. Every product, every 다음에 단수죠. 모든 제품이 seems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로 보여요. Be on an unstoppable march. 멈출 수 없는 행진. 행진의 그 위에 있다. 즉 행진 중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 행진이냐. Towards the next version, 다음 버전으로. 만약에 지금 갤럭시 23이면 갤럭시 25로. The next generation, 자 이건 동격이죠. 즉 다음 세대인데 그 세대는 The promises to revolutionize your life. revolutionize는 원래 revolution의 혁명이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말인데 혁명 중에서도 혁명이라는 거는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급변하다 이런 말이에요. 급변시키다. 확 바꾸는 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약속하는 프라미스 다음에 투부정사죠. 그런 다음 세대. 왠지 지금 24 쓰는데 갤럭시 25 사면은 레볼루션 일어날 것 같은. 물론 광고에서 그런 거지. 제조업자들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 얘기죠. What is fascinating or perhaps disturbing? 관계대명사 what절을 이렇게 주어로 만들었네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fascinating, 매력적인 혹은 아마도 disturbing. 그러니까 매력적이지만 또는 disturbing,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자, 일단 둘 다 ing 쓰는 거 문법적으로 ed가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능동의 ing가 되는 것이죠. 그 what절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우리를 매료시키거나 혼란시키는 것은 is the utter efficacy. utter는 완전한 efficacy니까 효율성, 효험이라고. 자, 이러한 주기에 완전한 효율성. in plus ing 뭐뭐 할 때 shaping a desire,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형성할 때 사고 싶게 만드는 욕망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바로 이런 주기, 뭐 1년마다 바꿔야 될 것 같은 이런 주기가 완전하게 뭔가 효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터의 유사어로 thorough, 완전한 철저한 또는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말도 물어볼 수 있죠. It's not so much that. 자, 일단 not so much라는 표현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not so much A as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A가 앞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Not so much A as B 하면은 뜻이 뭐냐면 A라기보다 B 이거예요. A라기보다 B, rather than하고 비슷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바뀔 뿐이죠. 근데 여기는 not so much는 있는데 as가 안 보이죠. 바로 이 세미콜론이 as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라기보다는 뒤에 거. 즉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죠. It is 그것은 대절이라기보다는 대절 접속사고요. We want the newest device. 가장 새로운 최신 기종을 우리가 원한다라기보다는 즉 그게 아니고 We are led to believe we need it. We are led는 lead의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to believe 투부정사가 나왔죠. lead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은 누구누구를 투부정사들로 유도하다. 누구누구를 투부정사들로 유도하다예요. 수동태로 바뀌어서 are led 플러스 투부정사. 투부정사 써야 되겠죠? We need it. 접속사 때 생각됐죠? 우리가 그 디바이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믿게 유도된 거야. 그 믿게끔 만들어진 거지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광고의 힘이기도 하잖아요. 문법 구조 조심하시고요. not so much만 있어도 네,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The distinction between want and need blurs. distinction이 주어고 blur가 동사죠. 그 중간에 between A and B가 들어간 거죠. want와 need 사이에. 이때 want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둘 다 마찬가지 명사인데 want라는 명사는 출제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결핍,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결핍이라기보다는 욕구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need, 이 need도 욕구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실제 필요, 바로 아까 그 genuine necessary라든가 또 genuine need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문맥에 맞게 그 단어 읽어야 되겠죠? 욕구와 실제 필요, 즉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 사이의 distinction, 그 차이 구별이 blurs, 모호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컴마 다음에 shifting ing니까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shift our financial priorities, 우리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in favor of 뭐에 유리하게? staying current with friends. stay나 keep이나 remain 다음에 형용사 이 형식이죠. current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죠. 트렌드, 최신 경향, 최신 제품의 current, 그 최신 상태에 그대로 상태로 있는 것을 위해서 재정적 우선순위를 바꿔. 재정적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10만 원이 있다. 근데 당장 필요한 물건이 A와 B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시급하게 필요한 A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B보다. 그래야 되는 건데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까지 말한 일종의 광고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형도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blur 대신에 fade나 fade away 또는 dilute, 희석하다, 희석되다 이런 말이고요. 또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는 뭐 앞에다가 get 하나 집어넣고 get obscure 또는 get equivocal 둘 다 모호한, 애매한 이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for all 이란 말은 despite와 똑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예요. despite의 전치사예요. The logical argument, 논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은 against this ceaseless upgrading. against 여기서는 뭐뭐에 반대하는 이죠. 자, 바로 이런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에 반대하는 논리적인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바꿔 말하면은 굳이 바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the temptation remains compelling. temptation 유혹이죠. 그 유혹, 당장 바꿔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역시 remain 다음에 형용사, remain 다음에 보호, 이형식 보호, 형용사 들어갔죠. 계속해서 그 유혹은 강력한 상태로 남아있다. 강력한 할 때 ing예요. ed가 아니고요. 유사어로는 forcible 또는 tremendous, 어마어마한 등등 유혹이 강하다. 바꿔야 될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승자입니까? manufacturer, 뭐 삼성의 승리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당신이 유도당해서 욕망을 가지게 된 제조업체에 끌려 넘어간 건지. 당연히 포인트는 뒤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4번 설명 마칩니다. 29번 지문 보겠습니다. 단어 볼게요. associate, 뭐뭐과 뭐뭇을 연관시키다도 되고 또 연상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연상이라는 것도 맥락으로 보면 어울리고요. obviously는 분명히, preference는 선호, conversely는 반대로 거꾸로, stimulus는 자극. 참고로 stimulus가 단수형이고요. plural, 플루럴, 복수형은
끝에가 I로 바뀌죠. stimuli,라고 그러면 복수입니다. 그 morphine 그대로 뭐 주사 맞는 거고요. relieve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덜어주고 완화시켜주는 것이고요.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뒤에 거라기보다는 whereas는 반면입니다. 원래 어법 문제였던 거고요. 첫 문장 보면은 conditioned place preference. conditioned 과거분사 썼죠. 조건화된 이란 말이에요. 옆에 해석해 보면 조건부라고 돼 있죠. 조건화된 장소 선호라는 것이 is a way, 하나의 방법이에요. of 플러스 동명사로 동격을 만든 거죠. 뭐 하는 방법이냐? finding out, 알아내는 겁니다. what animals want, 동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알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conditioned place preference입니다. 이게 일단 소재이기 때문에 key sentence가 되고요. 사실 여기에는 이런 이제 용어를 물어볼 이유는 아마 없다고 보는데요. conditioned, 조건화된, 네, 이렇게 ed 들어가는 거 한번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이 컨디션에 관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Researchers trained them to associate. 연구자들은 훈련시킵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them은 animals 동물들이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train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이었죠. Associate one place with an experience.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시키는 거죠. 하나의 장소를 경험과 연관시키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이냐면 먹을 거라든가 시끄러운 소리. 자, 그 다음에 another place with something인데 여기는 그 앞에는 네, associate가 생략이 된 거죠.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요. 다른 장소는 something, 어떤 거과 completely different. something, somebody는 형용사 뒤에 쓰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 뭔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usually where nothing happens.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했는데 이때 where는 관계부사고요. 선행사가 누구냐면은 네, 그 위에 있는 another place가 선행사가 되는 것이죠. nothing happens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행사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행사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만약에 하나 물어본다면 여기에 there가 들어가면 틀리겠죠. there는 그냥 부사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The two places are made obviously different. 두 장소들은 만들어집니다. 분명하게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are made 수동태 쓰고 뒤에 different 형용사 나왔어요. 원래 make가 오형식일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죠. 수동태로 바꾸니까 make가 are made가 되고 형용사가 different 자리로 간 거죠. ly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도 조심해야 되죠. 두 장소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make it as is at. 쉽게 만들기 위해서. as possible니까 가능한. 그 다음에요. for the animal to associate. each place. 어쩌고저쩌고인데 이때 for는 누구누구에게가 아니라 뭡니까? 투부정사 앞에 있어요. 바로 의미상주어죠. 자, 그 동물이 연관시키도록 each place 각각의 장소를 with은 무엇과 what happened to it there. 왓절 관계대명사 왓절이죠. it 그것에게 이때 그것이 동물이죠. 동물에게 거기에서 일어난 일과 장소를 연관시키는 걸 쉽게 하려고 이거예요. 네, 이때 to 부정사는 앞에 it이 가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나온 진짜 목적어예요. 구조가 살짝 복잡하죠? 그래서 서술형 연습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make 다음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원래 문법 문제였던 거고요. is 대신에 얘네들은 is의 동요예요. unsophisticated 라든가 아니면 straightforward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요. the animal's preference for 그 동물의 선호. 자, 뭐에 대한 선호냐면은 for being in one place 하나의 장소에 있는 것 또는 어느 더 다른 장소에 있는 것 어느 쪽이든 바로 그 동물의 선호는 is measured 수동태 써야죠. 측정이 됩니다.
both A and B고요. both before and after. 뭐뭐 이전과 뭐뭐 이후 둘 다. Its experience in the two places. 두 장소에서의 바로 그 동물의 경험 전과 후. 각각 선호도가 측정이 되고요. 아직도 이제 실험 과정이죠. If there is a shift.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in 그리고 어디에서 변하냐면은 where the animal chooses to spend each time. where는 이때 의문사죠. 어디에서 그 동물이 쓰기를 선택을 하는지. 뭘 써요? Each time for the reward. 그 보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를 원하는지.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있다면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suggest일 때는 시사하다죠. 뭘 시사하느냐? 뭘 보여주느냐? It liked the experience. 그 동물이 그 경험을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 trying to repeat it. 바로 그 경험을 experience를 대명사로 한 것이죠.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반복하고 싶죠. 이 외어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선행사가 없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선행사가 관계부사가 아니고 의문사인데요. 의문사 외어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원래 의문 부사는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어디에서 동물이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shift 대신에 switch, transfer, alteration. 변화라는 말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 변화는 아까 왜 before, after 나왔잖아요. before, after 사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A 장소를 원래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소가 B로 바뀌었어. 그 바뀌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경험이 좋았던 거. 됐죠? 만약에 안 바뀌면은 안 바뀐 대로 그 원래 장소를 좋아한 거죠. 리워드는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위에 나왔던 어디죠? food나 something different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Conversely, 반대로 if it now avoids the place. 만약에 그 동물이 피해요. 이제 장소를. 어떤 장소냐면은 the stimulus appeared. 자, 이 사이에는 관계부사 where가 생략이 된 거예요. 위치가 생략된 게 아니고요. 선생님, place가 선행사면 당연히 where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선행사하고 상관없이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는 뒤에 구조가 결정하죠. 자극이 발생했다.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where가 맞는 거예요. 자, 그 자극이 발생했던 여기서 자극이 뭐냐? 그냥 그 보상입니다, 이거. 자극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발생했던 장소를 만약에 피하고 and start to prefer the place. 어떤 장소를 선호하는 거를 시작을 해. 어떤 장소냐? It did not experience. 이때도 place 다음에 역시 관계부사 where가 생략이 된 겁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그 동물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것을 뒤에 있는 it은 이 스티뮬러스를 가리키죠. 자극을. 자, 그런 장소를 좋아하는 걸 시작을 해,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극이 나타난 데를 피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지 않은 걸 좋아하는 부분이죠. 이러면은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It found stimulus unpleasant. 그 동물은 바로 그 자극을 불쾌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found, 즉 find가 동사고 stimulus가 목적어고 unpleasant가 목적보. 형용사 써야 되죠. find도 오형식 구조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부사 쓰면 안 되고요. unpleasant 대신에 irritating 또는 objectionable도 불쾌한이란 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장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 그다음에 여기서 피했다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던 쪽으로 가고 싶다는 것도 지금 본가 분명히 동물의 선호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생겼죠. 예를 들어 mice는 쥐가 아니라 쥐들이에요. with cancer, 암을 가진 쥐들은. 그래서 shows가 아니에요. 이런 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잘 안 내긴 하겠지만은 뭘 보여주냐면은 preference for, 뭐에 대한 선호냐면은 the place, 장소인데요. 무슨 장소냐? where, 관계부사 꾸미죠. They have been given morphine. 그 쥐들이 be given, 수동태, morphine을 받았다.
바로 그런 장소를 좋아하는데요. 그다음 morphine이 뭔지 설명하죠. 즉 그 morphine은 약인데 used to relieve pain, 고통을 완화시켜주는데 사용되는 약이에요. 자, 이때 used to, 이때 앞에 있는 used to는 과거분사 PP죠. 그 뭐뭐하곤 했다 used to 말고요. 원래는 뭐랄까요, 앞에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러면 is used to, 즉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거예요.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인 morphine을 받았다. 자, 그런 장소에 대한 선호가 손으로 보입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where they have received saline. 그 쥐들이 썰린 식염수를 받았던 장소. whereas 일단 여기서 좀 크게 끊고 네, 이때 where도 위에 where랑 똑같이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 place나 time을 생략을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죠. whereas 반면에 healthy minds develop no such preference. 건강한 쥐들은 바로 그런 선호가 no,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애들은 morphine을 받으면은 그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suggest that 뭘 시사하느냐? The mice with cancer, 암을 가진 쥐들이 wanted the morphine을 원했다는 것. morphine을 원했다는 것. 그 장소하고 바로 이 morphine 같은 보상 내지 자극하고의 연관성,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정리해보면은 동물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좋아했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했던 장소와 그 경험을 결부시킨다. associate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주제를 실험으로 증명한 뭐 그런 얘기고요. 그 조건화된 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train 시킨 거, 연상시키도록 train 시킨 게 바로 조건화된 겁니다. 뭐 물어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말이고요. 동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다 설명드렸고요. 29번 설명 마치고요. 30번 지문입니다. 단어 보시겠습니다. equator, 지구를 equal, 똑같이 나눈 것 적도고죠. breed는 번식하다, 알을 낳다, 키우다. year round는 1년 내내. temperature는 온화한, 온대지방이 이런 말이고요. polar, POLE, 폴이 극지방, 맨 끝에 막대기 끝을 얘기하죠. 극지방이 이런 말이고요. region, 지역, length는 길이, reluctant, 많이 나오죠. 거리는 reproductive, 보통은 이제 재생산이라고 많이 외우지만 많이 쓰이는 뜻은 번식과 관련된, shrink는 축소하다, exception, 예외, 이거 자주 나오죠. initiate는 뭐를 시작하다, divide는 나누다, successive 조심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 많이 한 사람들은 실수 안 하죠. 연속적인 이런 말이에요. successful이 아니죠.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봅시다. Near the equator, 적도 근처에서 many species of bird breed, 많은 종의 새가 breed all year round, 1년 내내 번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specie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pecies는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species예요. 그러니까 종 하나여도 species고 종들이어도 species예요. 하지만 여기서 뒤에 bird가 단수라고 해서 이게 단수가 아니겠죠? many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복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뒤에 수일치로 breed에 s가 붙이면 안 되겠죠. 새 한 마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됐죠? But 그러나 in temperate polar regions, 온대 지역이나 아니면은 극지방에서는 the breeding seasons of birds, 새들의 이런 번식 시즌 주기가 기간이 often sharply defin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썼죠? 자주 굉장히 선명하게 정의가 되어진다. define, sharply의 유사어로 apparently라든가 evidently 명확하게 이런 말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식이냐면은 they are triggered. 그것들은 유발되어진다. 역시 수동태네요. they가 가리키는 건 위에 있는 breeding season이죠.
mainly 주로 뭐 때문에 뭐에서 유발되느냐? by changes in daily length. daily length는 낮의 길이죠. 낮의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그 어떤 breeding season이 생기게 돼요. If all goes well. 만약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면 자 여기서 all이 주어고 go가 동사인데요. all이면은 모든 것이니까 복수가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두 가지 조건. 만약에 all이 사람을 가리킬 때나 아니면 명확한 지칭 대상이 앞뒤에 언급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복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우가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고우수가 맞다는 거 단수. 만약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the outcome is that 그 결과는 대절입니다. Birds raise their young. 새들이 새끼를 길러요. when 뭐 할 때 길러냐면은 the food supply is at its peak. 먹을 거의 공급이 peak 정점이 있을 때. 즉 제일 많이 구할 수 있을 때 새끼를 낳겠죠. 여러분 raise하고 rise하고 참 많이 보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잖아요. 뭐가 달라요? raise는 타동사니까 뭐뭐를 올리다 기르다고 rise는 자동사로 저희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rise가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뜻도 이상하고요. Most birds are not simply reluctant. not simply가 보이고 밑에 버돌소가 보입니다. 바로 not only 버돌소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only하고 simply는 같은 말이죠. 대부분의 새들은 reluctant 꺼리죠. to breed at other times. 다른 시기에 알을 낳기를 꺼려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기는 food supply가 피크가 아닐 때. 왜냐면 그럴 때 새끼 낳으면 새끼 죽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also physically incapable. 신체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 여기서 do so는 breed를 대신한 표현입니다. do so 많이 쓰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뭐냐? 이때 y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유를 설명할 때 because고 뒤에 y는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대가 돼야 돼요. 자,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their reproductive system 그들의 번식 체계 여러 가지 생식기를 비롯한 번식 시스템이 shrinks 축소가 된단 말입니다. which helps flying birds save weight. 그것은 날아다니는 새들이 save weight, 무게를 절약하도록 아끼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했어요. which의 선행사가 뭘까요? 일단은 컴마 다음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속용법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선행사가 뭘까요? shrink은 동사니까 선행사로 보기 힘들죠? 네, 이때 선행사는 그 앞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게 전체 앞에 말한 내용, 즉 번식 체계가 축소한다라는 전체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럼 내용을 받았으니까 뭘로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help 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help라고 쓰면 안 돼요. 조그만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save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도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번식기가 줄어드는 게 번식기란다. 번식 시스템이 몸에 있는 시스템이 축소돼야지 몸무게 감소가 이루어져서 날아다닐 때는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신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한 거죠. The main exception, 자 중요한 예외. exception 다음에 전치사 to 쓰죠. This rule, 이 규칙에 대한 어떤 중요한 예외는 그 다음에 잠깐만요. Are nomadic desert species. nomadic은 밑에 있나요? 없네요. 밑에 있네요. 유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목이라기보다는 이동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새처럼. 철새랑은 다르고 철새는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거고 노매딕은 노매드라고 많이들 쓰는데 유목민처럼 아무 때나 돌아다니는 건데 사막에 사는 새들 종들 그것들이 예외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밑줄이 필요하네. 여러분 밑줄 좀 쳐주시겠습니까? 아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문법. 지금 저도 보면서 이걸 놓쳤는데 exception이 주어면 is잖아요. 근데 is를 쓰지 않았죠? 이 문장은 뒤에 나오는 species가 주어고 are가 동사고요. 앞에 있는 exception은 보어예요.
바로 이 형식 문장이 도치가 된 겁니다. 도치가 된 거예요. 원래의 순서는 nomadic desert species 주어, are 동사, 그 다음에 the main exception, 보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보어를 앞으로 강조하면서 동사 주어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형식에서는 이제 보어가 명사인 경우도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밑에 적어보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격 보어가 나오는 이 형식 문장에서 만약에 주격 보어를 맨 앞으로 강조할 때 동사와 주어가 바뀌는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치 3대장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여기는 is는 매우 어색해요. 사실 뭐 원어민들도 뭐 다 지키진 않지만은 예외는 뭐뭐이다 뒤에 나오는 사막 새들 이렇게 말해도 글쎄요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심이 이 사막에 사는 종들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R을 썼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is를 쓴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문장도 많고요. 틀리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밑줄을 치면 여러분이 볼 때는 is가 맞는데 왜 R을 했지? 틀린 거야. 이러고 이제 낚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별표 한번 달아줍시다. 별표 달아주세요. 또 스피시스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시스는 종 하나도 되고 종들도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nomadic desert species가 하나일 수는 없죠. 만약에 하나라면 뒤에 앞에 이런 관사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복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These can initiate. 얘네들은 지금 앞에 있는 사막에 사는 애들은 시작할 수 있어요. Their breeding cycle. 그들의 번식 주기를 within days of rain. within은 뭐뭐 이내에 이거고요. days of rain은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며칠 안에 3, 4일 안에 번식기가 시작이 돼. 그 얘네들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딱 그때가 되면 시작이 되는데 these can if it's for making 그것은 뭘 위한 거냐면 making the mo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y. make the most of 라는 표현 많이 쓰죠. 뜻이 뭐냐면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most가 틀린 문법 문제, 어법 문제였죠? 어휘 문제. 바로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비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자원이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비 내렸을 때 재빨리 알 낳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몸의 변화가 막 시작되겠네, 그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make the most of도 이런 말이고 뭐 약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로는 take advantage of 해도 뭐뭐를 이용하다. 물론 이건 이제 그냥 이용하는 거죠. 최대는 아니지만은 자, sudden의 유사어로 abrupt 또는 unpredictable 예측하지 못한 이런 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lso가 나오는데요. 이 글은 여기서 한번 내용이 바뀌어요. 또한 different species, 여러 가지 종들이 이번에도 복수죠. 여러 가지니까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species 좀 신경 쓰시고요. divide the breeding season. divide up 같이 합쳐서 나누는 거죠. 번식기를 나누는데 in different ways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요. Most seabirds raise a single brood. 대부분의 바다에 사는 새들은 기릅니다. 아까 rise랑 raise 구별을 하고 말씀드렸고요. 하나의 brood는 밑에 있는 것처럼 함께 태어난 새끼. 그러니까 한 번에 알을 만약 10개 나면 10마리가 태어나면 하나의 brood죠. However, 그러나 warm region, 따뜻한 지역에서는 songbird, 뭐 명금이라고 되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새죠. May raise several families. 여러 가족들을 키울 수 있어요. In a few months, 몇 달 in. 시간 앞에 in을 쓰면은 뭐뭐 안에가 아니라 뭐뭐 만에. after, within하고 좀 달라요. 바다에 사는 새들은 bird가 한 번인데 songbird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여러 번이에요. 그 다음에 exceptionally 그러면 예외적으로죠. 예외적으로 good year.
뭐 기후가 좋거나 조건이 좋은 해에는 a pair of house sparrows. 스페로가 원래 참새죠. 하우스 스페로라고 하는 한 쌍이.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에 동격으로, 즉 얘네들이 일종의 얘네들 송버드인데 can breed, 기를 수 있어요. successive brood, successive가 단어 설명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새끼들. through marathon reproductive effort. through 뭐뭇을 통해서라고, 통해서 맞겠네요. 마라톤? 마라톤이 뭘까요? 마라톤 여러분 뭐 42km 뛰는 거 그때 중간에 쉬지 않죠? 사실 얘도 연속적인이에요. 얘도 위에 successive랑 비슷하게 연속적인. 쉬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reproductive 아까 단어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번식 노력. 됐죠? 그러니까 몇 달 안에도 패밀리를 몇 번이나 기를 수 있다. 연속으로 알을 낳는 거예요. 됐죠? 이 글은 그냥 뭐 설명문이죠. 필자가 뭐 목소리가 담겨 있진 않은데, 그래서 주제문이라고 할 만한 문장은 없고요. 그냥 글을 분류하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10번 앞에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앞에까지는 여러 가지 새들의 뭐랄까요, 뭐 번식 시기 얘기하고, 그 다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디 나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머지 얘기 10번부터 끝까지는 여기 왜 그 divide breeding season 나오잖아요. 번식기가 분할되는, 디바이드 되는 어떤 차이, 새들마다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30번에 관한 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자, successive의 유사어로는 consecutive, 연속적인이고요. 그 다음에 uninterrupted, 끊기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31번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9월 모의고사 영상 올릴 때만 해도 더워서 에어컨 켜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모의고사 불과 한 달 만에 영상, 한 달 좀 더 됐지만 올리는데 에어컨은커녕 이제 은근히 좀 쌀쌀하죠. 또 비 오면 더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금방 바뀌죠, 그죠? 또 뭐 이번 내 모의고사가 중간고사 기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좀 내신 기간이라서. 31번 질문이에요. 이제 단어 보겠습니다. hinder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방해하다 이런 뜻이고요. 막다라고도 할 수 있고, identify는 확인하다 또는 식별하다죠. compulsory,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필수적인, 의무적인. simplify는 단순화시키다. conduct는 수행하다는 뜻도 있고 또 전달하다는 뜻도 있죠. experiment, 실험. prior investigation, prior가 앞서서 이전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전조사. access는 접근이나 접근하다. laboratory, 실험실. equipment, 장비. chemicals, 화학물질. vital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또는 필수적인. financial, 재정적인. purchase는 구입이나 구입하다. applicable, apply라는 동사가 적용하다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in advance, 수고로 미리. alternative 하면 대안의. 쉬운 말 하면 그냥 아더야, 다른. 그 다음 means,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까먹지 않죠. 수단, 방법. 자, 그럼 본문 봅시다. One factor that, 관계대명사 수식이죠. 한 가지 요소. may hinder creativity,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창의성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는 is, 동사죠. unawareness. aware가 뭔가 인지가 있는 거고, unawareness니까 뭐라고 우리말로 짧게 하기 좀 어려운데 옆에 번역에 보면 뭐 인지가 없음. 네, 그렇게 읽읍시다. The resource, 자원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을 꾸며주는 required가 뒤에서 꾸미는데, 본문에 보면 required가 뒤에서 꾸미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요구되는 자원, in each activity, 각각의 활동에서. Students learning, 학생들의 학습. 공부 얘기네요. 공부할 때 활동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게 창의성을 방해한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말의 순서가 되죠?
바로 1번이 주제문입니다. topic sentence. 힌더의 유사어로 impede. 그 다음 impede와 똑같은 get in the way, stand in the way도 무엇을 방해하다고요. deter라는 말도 단념시키다. 대신할 수 있죠. 뭐 많아요 사실은. 뭔 얘기냐? 좀 더 읽어봐야겠죠. Often students are unable to identify. 자주 학생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The resource, 자원을, 어떤 자원이냐? 관계대명사 수식이죠. need, 그들이 필요한 자원.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 perform the task,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업이냐? 이번에도 또 꿈이죠. required of them, 그들에게 요구되는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헷갈리겠네요.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resource와 they need 사이에는 위치가 생략이 된 겁니다. they need 하고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연결해 주는 거죠. with 위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잘못 보고 그들이 수행할 필요가 있어 과업을 완전하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오니까 with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they need까지 불완전한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required 계속 똑같은데 이 of는 왜 있느냐. 이 문장은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나올 만한데요. 선생님이 이제 구문 강좌, 뭐 영상도 뭐 있었지만은 구문 강좌에서 이런 것들을 저 설명 많이 드리는데 require라든가 또 뭐 inquire, 뭐 ask 이런 동사들이 A of B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A에게 B를 요구하다가 아니고 A를 B에게 요구하다예요. A를 B에게 요구하다. 자,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A가 주어로 가져. require가 수동태니까 be required가 되고 그 다음에 of B가 남아요. of B가 B에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of them이 그들에게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of인데 에게라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Different resource may be compulsory.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자원들이 compulsory는 아까 봤죠? 필요한, 필수적인이에요. 뭐에 필요하냐면은 for specific learning task. 어떤 구체적인 학습 과업,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And recognizing them. 동명사 주어죠. 그것들은 자원들이겠죠. 그것들을 인지하는 것은 may simplify,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The activity's performance, 바로 그 활동의 수행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 단순해지면 좋은 거죠. 복잡하면 하기 싫지만 단순해지면 척척할 수 있잖아요. 이때 compulsory하고요. compulsive하고 달라요. 둘 다 compel의 변형이지만 다른데 compulsive는 아까 봤죠? 의무적인, 필수적인. 하지만 compulsive 하면은 강박적인입니다. 강박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르고요. compulsory 대신에 imperative라든가 integral, 필수적인. 물론 이제 essential 이런 말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평가하는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여기서 자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연자원, 뭐 그 지하자원 말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가 되겠죠. 인터넷에서 찾아내는 것도 다 리소스잖아요. 자, 예를 들어 It may be that. 그것은 대절일지도 모른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it은 가족, it은 접속, that은 접속사고요. Students desire to conduct some experiment. 학생들이 바라는 거예요. desire 다음에 투부정사죠. 어떤 실험을 수행하기를 in their project. 자기들의 프로젝트 할 때 뭔가 실험을 해야겠다.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보고 there must be 있어야 합니다. there가 앞에 유도부사로 나오면은 동사하고 주어 바뀌는 거죠. Pre-investigation. 사전 조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Whether the students will have access. 그 학생들이 접근을 가질 건지, 즉 접근할 수 있는지. 어디에 접근해요? To the laboratory equipment and chemicals. 실험실로 또는 장비 또는 화학물질. 그 다음에 또 required 뒤에서 꾸미죠. 뭐에 필요한 거냐면 experiment, 그 실험에. 가로는 이제 두 겹으로 들어가는데 웨더절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죠. 지금 가로가 너무 많네요. 웨더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하나의 뭘 만들어요? 명사절을 만들죠.
앞에 전치사 of가 있네.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쓸 수 있죠. whether 절이 바로 전치사 뒤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때는 if를 쓰면 안 돼요. if 절은 전치사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뜻은 똑같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prior 대신에 preceding 또는 antecedent 이것도 둘 다 prior랑 똑같이 사전에 미리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이 동의어 써놓은 것들은 다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 요약이나 제목이나 일치 문제 낼 때 필요해서 쓴 거지 꼭 이 자리에 뭐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만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it means preparation 그것은 자 원래 빈칸이었죠. 준비를 의미하는데 죄송해요. 준비가 여기 대시 생략됐죠. is vital for the student to succeed. 그 학생이 성공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for the student도 의미상 주어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succeed가 vital을 꾸민다고 보면 돼요. 성공하는데 필요한. and it may be about. be about은 뭐뭐과 관계 있다죠. 무엇과 관계 있을 수 있냐면 human and financial resource. 인적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 such as 예를 들어서 실험실 technician, 뭐 기술자 또는 money to purchase chemical, 화학물질 구매할 돈, the equipment for their learning, 그들의 학습을 위한 장비. where applicable, 이때 where는 살짝 조심해야 되니까 발표하시고요. where가 아니라 when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흔히 보는 뭐뭐 할 때 where도 마찬가지로 when과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쓸 때가 매우 많아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지금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is가 생략이 된 겁니다. applicable, 적용 가능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경우에, 그죠? 이럴 때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인적 자원, 뭐 전문가 또는 재정적 자원, 돈 이런 것들 관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라고요.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이런 자원들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준비하려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even if 합쳐서 비록 뭐뭐 하더라도 some of the resource. 자, 일부 몇몇 자원들. 그 다음에 required 여기도 동사 아니죠? 과거분사 꾸미는 거예요. 뭐에 필요한? for the task. 어떤 과업에 필요한 요구되는 그 일부 자원들은 may no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 available도 많이 나온 단어죠. 이용 가능한. 그래서 수행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못 구할 수도 있죠. 어떤 거는. 비록 그렇더라도 identifying them, 그 자원을 identify, 확인하는 것은 언제? in advance. 미리 확인하는 것. 그것이 may help students' creativity, 학생들의 창의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창의성 아까 처음에 봤죠? creativity. 이 글은 창의성도 중요한 소재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in advance 당연히 필요한 동요 있죠? beforehand라고도 하고 in anticipation이라고 해도 미리라는 뜻이고요. 물론 의미상으로 여기 prior랑 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identify라는 말이 나는데 아까 처음에는 aware, 물론 on이부터 지금은 aware라는 말이 인지하는 이잖아요. 이 말과 여기 recognizing, 인지하는 거, identify. 얘네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하는 것, recognize 하는 것, identify 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저 문장의 주제문이죠. 여러 번 말을 앞에 미리 했잖아요. 그 다음에 it may even lead to. 자, 그러면 그것은 심지어 뭐로 이어질 수 있냐? lead to 뭐로 이어지는 거죠? changing the topic. 주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finding alternative resource. 다른 대안의 자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oth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자원을 찾는다든가. another means, 다른 수단을 찾는 것. 자, 동명사 changing과 그 다음에 뒤에 finding, 동명사를 두 번을 쓴 것이죠. 이때는 to change 하면 안 돼요. lead 다음에 to 부정사가 안 됩니다.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이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사 쓰는 거 아니잖아요. changing 동명사.
동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 확인해 봤어. 확인해 보니까 안 되겠어. 주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걸 모르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럼 힌더가 부정이고 on이 부정이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자원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주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31번 설명 마칩니다. 자, 32번 지문을 봅시다.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translator, 번역하는 분, 번역가. interpretation, interpret가 해석하다죠. 또 번역이라고도 하고요. dialogue, 대화. poet는 시인. 이 단어 가끔 헷갈리죠? 시가 아니에요. set about 하면 무엇을 착수하다, 시작하다. commentary, comment하고도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주석서. 주석서가 뭐냐면 해설서예요. 그 다음 refer to는 무엇을 참조하다 또는 언급하다. draw on,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존하다.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orally는 입으로, 말로, 구두에 이런 말이고요. linguistic, 언어의. crowd는 군중, 집단을 말합니다. 문장 볼까요? All translators feel some pressure. 모든 번역가들은 느낍니다. 일종의 압박감을 느껴요. 압박감. 그 압박감은 from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the community of readers. 독자의 집단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이에요. 그 다음에 독자를 꾸며주는 for whom 관계사 수식이죠. They are doing their work. 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번역가들이죠. 번역가가 번역하는 이유는 자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자를 위해서인데. 근데 그 독자들이 번역가에게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자, readers가 선행사고요. 사람이니까 who를 썼는데 그냥 who가 아니라 for가 붙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전치사 다음에 which나 또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whom 관계되면서 whom이 나오면 뒤에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구조 앞에는 그냥 who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whom이란 말입니다. 번역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형식의 완전한 구조 맞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는 게 맞고요. 그냥 whom이라고 쓰면 틀리고요. 왜 하필이면 whom이냐, for냐? 그 독자들을 위해서 번역하는 거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for가 들어갔죠? 또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for who가 안 된다는 거. 보통 관계대명사 쓸 때 앞에 뭐 사람이면 whom이 들어가는 자리에 who, 즉 목적격 whom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냥 who를 써도 맞아요. 맞는데 전치사 뒤에서는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서 무조건 목적격 써야 돼요. 그러니까 whom이 맞아요. 그 다음에 all translators arrive. 모든 번역가들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Their interpretation, 그들의 해석이나 어떤 이제 번역에 도달하는데 그 도달할 때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요. 바로 2번이 이 글의 topic sentence예요. 주제문. 우리말로 영어식으로 하면 번역에 도달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번역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번역에 도달하다를 뭐라고 읽으면 돼? 번역하게 된다. 혼자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때 다이얼로그 대신에 인터랙션, 상호작용, mutuality 역시 비슷한 용어로 이게 대신 들어갈 수 있죠. The English poet. 딱 벌써 사람 이름 나오니까 예시를 드는 거죠. 영국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have pretty good Greek. 굉장히 훌륭한 그릭은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그리스어 할 줄 안다는 얘기죠. 선생님 모르겠지만은 알렉산더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떠오르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쪽 사람이긴 한데 상관없겠지.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어 잘하는데 그러나 when he set about translating set about 다음에 이제 동명사 나왔죠. 호머 일리아드, 그 유명한 일리아드에 번역하는 거를 착수했을 때. 언제 착수했어? Only 18th century, 18세기 초반에 1700년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세도 정치할 때인가 봐요. 착수했을 때 he was not on his own.
on his own이라면은 alone 똑같이 혼자서 이런 말이거든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뭐 이 사람만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도 뭐 번역을 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혼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의 협력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He had Greek commentaries. 그에게는 그리스어 commentary, 해설서, 주석서가 있었어. To refer to가 명사를 꾸미죠. 참조할, 뭐뭐할 형용사용법 꾸미죠. 또 뭐가 있었냐면은 translation, 번역인데 무슨 번역이냐? 관계사 수식이죠. had already been done. be done 송태를 써야죠. 이미 이루어진 English, 영어로, 라틴어로, 프랑스어로 된 것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그에게는 딕셔너리, 사전도 있어. 혼자 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었다 이거네요. 물론 선생님 얘네들은 책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또는 여러분 주석서나 사전은 누가 만들었겠죠. 그 만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Translators always draw on. 번역가들은 항상 의존해요. More than one source text. More than 다음에 one이 나오니까 하나 이상의. More than one을 그냥 여럿이라고 읽으면 돼요. 여러 가지 source text. 책에 의존을 하거든. Draw on 유사어로 rest on, count on, rely on 또는 capitalize on 다 외우셔야 돼요. depend랑 같은 말이에요.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도, 합쳐서 비록 뭐뭐 하더라도 the scene of translation, scene은 장면이죠. 그 번역, 여기서는 현장이 어울리죠. 그 번역의 현장이 consists of 뭐로 구성되냐면 just one person, 단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with a pen, paper, the book, 펜과 종이 그리고 책을 가지고 그 책이 뭔 책이에요? That is being translated, 지금 번역되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꿈이고요. is being translated는 뭐예요? 현재 진행 수동이죠. 현재 진행에다가 수동을 합친 거예요. 중요한 건 수동이죠. 번역이 되고 있는 책이죠. 자기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그 책이잖아요. consist o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고전적인 거라서 막 유명하긴 하죠. 일단 첫 번째 consist of는 consist가 자동사예요. 무엇으로 구성되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쓰지 않죠. 그러므로 is consisted 수동태에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2학년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2학년이라면 이미 고등학교 공부 또는 중학교 공부하면서도 consist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유사어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consist of가 무엇으로 구성되다 수동태 쓰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또는 혹은 even when it is just one person. 심지어는 그것이 이때 그것은 아까 그 현장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로 번역하는. 자, 여기서 꾸미는 것이죠. 현재 분사. 우리로 치면 뭐 통역하는 사람처럼. 자, 이렇다 해도 비록 이럴 때도 자,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그 사람의 언어적인 지식은 arise from 뭐로부터? arise는 발생하다, 생기다죠. 뭐로부터 생겨요? lots about the text. 다른 많은 텍스트 또는 conversation. 다른 많은 대화들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계속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혼자서 종이 붙잡고 펜 잡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력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arise 대신에 뭐 derive from, stem from 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 arise도 또 자동사예요. 수동태 쓰면 안 돼요. And then, 자,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idea of translation's purpose. of 소유격 purpose가 그냥 무엇을 위해서예요. of 그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purpose 그러면 뭐뭐를 목적으로 이거죠. 목적으로 하는 해도 되고요. 번역의 목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동태죠. by the expectations of the person. 그 사람의 기대 혹은
people, 사람들의 기대. 어떤 사람들의 it is for. 해석이 잘 안 되죠? 특히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거 막 짜증나죠? 그것이 위한 사람들. 감이 와요? 그것이 위한 사람들. 여기서 그것은 그 아이디어, 저기 앞에 있는 아이디어가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이 번역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디어가 위한 사람들이면 네, 독자죠. 그 사람이 번역가고. 번역가의 기대건 아니면 독자의 기대건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위치가 생략이 된 거네요. 이럴 때가 제일 당황스럽죠? 전치사 for를 앞으로 가져와서 이때는 for which 그리고 it i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전치사를 앞으로 가져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얘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 번역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당연히 expectation에 영향을 받아요. 약간 주관적인 경향을 띠게 되겠죠. In both these senses, 이런 두 가지 의미, 센스 여기서는 의미입니다. 의미에서 그다음 원래 빈칸이었던 것이죠. Every translation, 모든 번역은 crowd translation, 군중 집단 번역이다. 그 말은 번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집단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이런 의미라는 게 5번, 6번, 7번 문장에서 말한 거. 번역가는 여러 가지 텍스트를 쓰고 네, 뭐 똑같은 얘기 다른 텍스트들 대화를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독자의 기대까지도 전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대화, 여기 빈칸 내면 딱 어울리죠. 그죠? 다만 선생님이 예상하는 빈칸은 뭐랄까요? 좀 명백해 보이는 좀 그럴 확률이 높은 부분이에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약간 비틀어서 내는 거 좋아하시거나 물론 뭐 지문을 바꾸면 이제 뭐 더러 다른 얘기 되겠지만은 약간 허를 찌르는 여러분의 빈틈을 찌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뻔한 부분에 안 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올 만한 부분, 확률 높은 부분에 내야지 뭐 다 빈칸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의 유사어들을 써봤는데 크라우드 물론 얘는 명사지만 여기다가 뭐 communal translation, collective translation, reciprocal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이 글에서는 이제 이런 집단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은데 제가 다른 지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라는 말 한번 또 그것도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32번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후반부는 33번부터 후반부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뭐 다음 영상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얻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